안녕하십니까. 박사도파입니다. 10월 17일 오후 5시 50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는 일이 어떤 이들에게는 공상과학처럼 보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마 충분히 혁신적이지 않은 일일 것이다. 세르게이 브린이 이야기했고요. 우리는 세상에서 존재하지 않는 위대한 것을 만들어야 한다. 항상 기대 이상을 제공하라. 레디 페이지로 이 두 분은요, 스탠퍼드 대학교에서 73년생으로 만나가지고 구글이라는 회사를 지었습니다. 만들었거든요. 창업자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공상과학처럼 보여야 됩니다. 그러고 세상에 존재하지 않은 것들을 만들어야 됩니다. 공상과학처럼 하고, 보이지 않는 것처럼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러고 지금 빅스 지수가요, 오늘도 지금 10% 올랐거든요. 지금 요 캡산 성회가 있습니다. 이렇게 쫙 갈 것 같거든요. 옛날, 우리가 잘 아는 작년에 10월 달에 보면요. 이런 식으로 되었습니다. 24년도도 10월 15일부터 중순부터 시작해가지고 10월 말까지 주가가 대폭락이 나왔습니다. 제가 주식 경험이 많이 되진 않지만은 10월 20일부터 10월 16일부터 시작해가지고요. 10월 30일까지 주식이 간 적을 본 적이 없습니다. 주가가 10월 16일부터 해가지고요. 30일까지 주가가 간 적을 본 적이 없습니다. 본 적이 없다고요. 본 적이. 주가는 이런 식으로 쫙 빠집니다. 그래서 11월 1일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이렇게. 언제 그런 난 듯이 간다고요. 그래가지고 다시 이렇게 쫙 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요번에 이래 올라가잖아요. 요번에 빠지고 한 번 더 올라갈 겁니다. 그럼 이때는 물건을 다 털어내야 됩니다. 요번에는요. 털어내버리고 이런 하락장을 맞이할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가가 요번에 이리 한 번 더 내려왔다가 한 번 더 이리 올라가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해주고 나면 끝입니다. 요번에는요. 저번에 29년도에 10월 달에도 24일부터 29일까지요. 10월 28일은 주가가 한 12% 정도 빠지고요. 10월 29일은 한 13% 빠지고요. 한 50% 정도 빠졌을 겁니다. 이때 제시 리무버가 조 단위로 돈을 벌었죠. 공매도를 쳐가지고요. JP 모건이 와가지고요. 위에 상부의 뜻이다. 빨리 공매도를 거둬들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부터 해가지고 주가가 전체적으로 다 빠집니다. 다우가 빠지고요. 상해가 세게 빠지고요. 홍콩이 세게 빠지고요. 니케이가 좀 빠지고 있고요. 베트남도 오늘 세게 빠졌습니다. 대만도 빠지고 있고요. 브라질도 빠질 것 같고요. 베트남은 다 빠졌습니다. 영국이 오늘 영국도 좀 내리고 있는 중입니다. 호주가 내리고 있고요. 좀 영국이 완전히 짱땜벙입니다. 독일은 개파락했네요. 독일은요. 유로 50도 빠지고요. 프랑스도 많이 빠졌습니다. 그 다음에 원달러 환율이라든지 거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달러 인덱스 지수도 지금 달러가 오늘은 좀 내리고 있네요. 뭔가 좀 이상합니다. 잘못된 겁니다. 이거요. 달러 인덱스 지수가 지금 보면은 잘못됐을 겁니다. 이 회기가요. 빅스 지수는 올라가고 있고요. 디링 가격은 계속 올라가고 있네요. 원달러 환율 한번 볼게요. 환율이 보면 지금 우리나라가 또 1423원인데요. 저는 요번 달에 여기 한 1500원대를 돌파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1500원 정도로 돌파가 나올 것 같습니다. 1500원 정도가요. 오늘은 시장이 아마 크게 조정을 할 겁니다. 시장이 크게 조정하니까 이제부터 조정 모드로 들어갔습니다. 오늘 현금을 마련해가지고요, 좀 잘 가져가십시오. 12월 말에서 주식을 산다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들고 있는 종목들이 많이 추락을 하고 있을 겁니다. 전체적으로 다요. 이상으로 마치고요. 부동산 대책이 지금 현재 한번 볼게요. 그리고 부동산 대책이 지금 우리나라는요, 소급 입법이 됩니다. 아파트를 사잖아요. 아파트를 사는데 혜택을 준다. 12월 21일까지 이 법을 사면은 12월 21일까지는 혜택을 주겠다. 이래놨습니다. 근데 법을 바꿔가지고요. 오늘 만들어가지고, 이건 혜택을 주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소급 입법이 가능한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요. 소급 입법은
그 헌법재판소에서 공익이 되면은 공익 때문에 소급 입법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예, 우리나라는요, 법이 존재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예, 우리나라는 그렇습니다. 예, 지금, 예, 세금 인상, 집도 사지도 말고 팔지도 말합니다. 지금 집을 지을 수가 없거든요. 아마 후유증이 굉장히 클 겁니다. 앞으로 후유증이 서울 공급 시가 마를 예정이다. 무섭게 오를 이 지역이라, 뭐, 앞으로 시가 마릅니다. 아예 대출이 안 되고요. 지금 집을 짓지 않으니까 수요 억제 정책을 쓰거든요. 공급을 못하니까 수요 억제 정책을 씁니다.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잘 가져가십시오. 집값이 2배, 3배 오릅니다. 우리 문재인 때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문재인 2거든요, 2. 예, 문재인 2 시대가 들어왔기 때문에 잘 가져가십시오. 공급 물량이 어서 보십시오. 주가나 부동산이나 초급등을 합니다. 당장은 급락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대폭등이 옵니다. 예, 재건축을 갖다가 공포에 떨게 합니다. 아예 재건축 재개발 자체를 못하게 하거든요. 예, 앞으로 참 어떻게 되는지요. 예, 압구정, 반포가 165억이라 그러네요. 전세가 100억짜리 전세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요. 엔비디아가 CPU 같은 것을 다 분할해버리네요. 그래서 그렇구나. AMD가 날아갔네요. 앞으로 참, 서울 보라고요. 서울에서 아예 집도 사지 말고 팔지도 말합니다. 정부가 또 부동산 규제를 발표했어. 이번엔 서울 전체를 규제 지역으로 지정했는데 시장에선 사실상 집 한 채도 사지 말라는 뜻으로 읽혀서 논란이야. 50초 안에 설명해줄게. 이재명 정부가 취임 넉 달 만에 세 번째 부동산 규제를 내놨어. 이번엔 서울 전역과 분당, 과천 등을 모두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했어. 앞으로 서울에서 집을 사려면 반드시 실제로 거주해야 하고 전세 끼고 사는 건 전면 금지야. 집이 있으면 대출은 아예 금지. 무주택자라 하더라도 집을 살 수 있을 만큼의 대출은 다 막혀. 투기를 막는 게 아니라 아예 부동산 거래 자체를 막는 것이란 논란이 거세. 전문가들 사이에서 지금 집값 상승의 원인은 공급 부족인데 정부 규제는 전혀 핵심을 짚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와. 결국 돈 있는 부자들은 강남에 똘똘한 한 채로 더 몰릴 것이고 서민들이 사는 지역은 아예 거래가 막혀서 초양극화만 부추긴다는 것이. 무엇보다 평범한 서민이 번듯한 아파트를 전세 끼고 사놓고 월세 내면서 전세 보증금을 열심히 모아 집에 들어가는 구조 자체를 정부가 막아버렸다는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어. 정부가 국민들의 집 살 권리를 박탈시켰다는 논란이지. 꽉TV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 정부가 또 부동산 규제를 발표했어. 이번에는 서울 예, 이제는 전세를 안고 집을 사지 못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예, 평생 월세를 살아야 됩니다. 이제요. 아마 저는 선거에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눈에 뻔합니다. 예, 눈에 뻔하다고요. 예, 평생 월세 살아라. 부글부글 그래뚝 전세 풍기 시장 패닉이 들어왔습니다. 예, 한번 보겠습니다.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 있는 아이들 중에 매물 잠김 현상이라고 하거든요. 락이 넣을까요? 안녕하세요. 경제한방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 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부동산 투기를 잡으려면 끊임없이 대책을 내놔야 한다. 정말 끊임없이 대책을 내놓고 있죠. 그 세 번째 대책 나왔고요. 그야말로 역대급 초강력 대책이 나왔습니다. 정말 집값 잡힐까요? 들어볼게요. 김인만 부동산 경제연구소장 함께하겠습니다. 네,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이번 대책 보니까 저는 그렇게 들리던데요. 이제 어떻게? 집 사지 말고 월세 사라. 그럴 수도 있죠. 이번 대책 내용을 보게 되면 여러 가지 규제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집 팔기도 어렵고 집 사기도 어려운 상황이 되니까 앵커님 말씀처럼 전세도 쉽지 않고 월세 가라고 이제 방향성이 그렇게 정해질 수도 있는데 네. 일단 말씀하셨듯이 초강력 대책이라고 말씀한 이유가 이번 대책에서 이제 가장 눈에 확 띄는 헤드라인을 보게 되면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시가 규제 지역으로 묶였습니다. 네. 와 이렇게까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게 왜 충격적이냐면 규제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조정 대상 지역. 이게 순서가 있어요. 조정 대상 지역이 가장 낮은 순서 네. 1번 그 위에 투기 과열지구 그 위에 투기 지역 그렇죠. 그 위에 그래도 안 되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는 4중 규제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냐면 지역이 올라가요. 서울에 올라가는 구가 있으면 조정 대상 지역을 딱 지정하고 네. 그래도 올라가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그래도 올라가 토지거래구역 딱 4중 세트인데 이번에는 그냥 한 번에 1, 2, 3, 4를 그냥 한 번에 다 적용을 했고 지역도 핀셋이 아니라 서울이 주는 거죠. 35만원 재작년
그래서 규제 지역을 굉장히 넓게 지정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게 풍선 효과를 차단하겠다라는 건데 제 경험칙상으로는 네. 그렇게 넓게 지정한다고 풍선 효과 차단되나요? 아닌 것 같아요. 문재인 정부 때 왜 강화도 대부도까지 규제 지역에 가 있습니다. 이거는 양극화의 문제고요. 단기적인 문제. 양극화가 하루 이틀 일도 아니에요. 선도치를 보면은 이제 하반기에 금리 인하가 기정 사실처럼 받아들여지고 기정사실이죠. 있잖아요. 네네. 예. 거기에 대비해서 선제 조치를 한 거 아니냐. 왜냐면 금리 많이 보니까 내 집이 가만히 내버려둬도 한 3년 후에 2억 정도는 올라갈 것 같은데 정부가 세금을 한 3억을 깎아준대. 1주택자. 그럼 결국 같이 움직여야 된다는 건데 꼭 혼자 대책만으로 집값 주택 시장이 계속 안정은 힘들겠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4차 대책이 아마 세제가 될 것 같은데 네. 세제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대책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예고편은 날렸어요. 예고편 날렸죠. 중과한다라는 거잖아요. 97 대책에서도 예고편 날렸잖아요. 97 대책에서 예고편 어떻게 날렸어요? 규제 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LTV 50에서 40% 줄이겠다. 40% 줄였죠 이거는. 그래서 그게 이번에 줄여진 거고요. 토지거래가구역 지정 권한을 국토부가 가져가겠다. 이미 경고를 했어요. 국토부의 경고의 의미는 야 노란불 켜졌어요. 야 조만간 빨간불 켜지니까 멈춰라고 했는데 시장에서는 엑셀레이터를 더 밟습니다. 되기 전에 빨리 통과하기 위해서. 네. 그래서 9월에 서울 수도권 아파트 시장이 북새통이 된 게 이 경고가 반대로 해석이 됐기 때문이죠. 네. 그러니까 유기지 대책으로 6억 대출 규제 한도 네. 만들어놨는데 이번에 또 LTV 40% 만들어 놓으면 둘 중에 더 센 규제 적용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더 낮게 네. 적용이 되는 거죠. 이번에도 세제 적용할 거야 라고 하면 또 시장에서도 어떻게 받아들일지 야, 앞으로 세금이 더 나온대. 그러면 내가 차라리 그냥 토지거래가 입주해가지고 하나 사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나오겠죠. 그러면 세금 개편한다면, 그러니까 세제를 바꾼다면 보유세, 취득세, 양도세 어느 거 먼저 손댈까요? 일단 보유세 올릴 것 같습니다. 국토부 차관께서도 보유세 올려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유세를 올리는 것은 기정사실인 것 같고요. 단 집값이 안 올라요. 그러면 안 오릅니다. 근데 2, 3개월 숨고르기 하다가 집값이 다시 올라간다면 보유세 올립니다. 얼마나 올릴지는 모르겠는데 아마도 공시가격 현실화하고 공정시장 가입 비율을 지금 60%에서 80% 정도 아니면 5%포인트씩 올리든 이렇게 올려서 부담을 줄 것 같고요. 여기서 핵심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패키지잖아요. 문재인 정부의 정책 실패를 반면교사한다면 보유세를 올리면 거래세, 취득세, 양도세를 내려주면은 매물이 나오면서 효과가 있는데 그걸 할 수 있느냐 못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감독원 이런 거 뭐 만든다고 해요. 자전거래하고 뭐 한 사람이 뭐 수백 채씩 거래하는 이런 어떤 뒷거래 이런 거를 잡겠다는 거. 일종의 뭐 섀도우 복싱을 하겠다라는 건데 네. 사실 그 부동산 시장은 주식 시장하고 달라서 이게 좀 복잡하잖아요. 금융자산이 아니니까 소유자도 다 다르고 뭐 명의도 필요하고 세금도 나가고 이거 특정 세력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시장은 아닌데 이걸 약간 주식 시장처럼 접근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뭐 일부 있을 수는 있겠죠. 그래서 뭐 집값 띄우기도 한다든지 뭐 허위 매물을 통해서 신고가 신고를 하고 예, 지금은 이제는요, 부동산을 살 수가 없습니다. 살 수도 없고 팔 수도 없고요. 예, 이런 시대가 도래합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